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전입니다. 김명국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3월 14일 토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새벽 조교가 있는 방송, 또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는 심도 있는 복귀가 있는 방송, 그 다음에 또 정계와 승부의지가 묻어있는 방송, 전해전쟁 토요일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정원 의원이 6경주 메인 들어가고요. 제가 그 뒤에 당근 허찬이 7경주 메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11경주로 프로 김명구님이 메인을 들어갑니다. 중반부에 6경주 이정원, 그 뒤에 7경주 당근 허찬진, 그 다음에 11경주 프로 김명구, 이렇게 세 개의 서울 메인 승부 경주들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적중들을 향해서 달려가자. 저희 방송은 뭐 서두가 가장 짧은 방송이고 내용이 가장 많은 방송이라는 거를 누누이 강조를 뭐 안 해도 아실 겁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은 뭐 바로 들어가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충실한 방송이 가장 좋은 방송입니다. 설레발 안 까는 방송이 또 제일 좋은 방송이고. 자, 1경주부터 갑니다. 거리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 12대 접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영호. 일단 뭐 인기마로 팔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문세현 기수의 8분마 C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작년에 일본 3초대로 주행검사 받고 데뷔전 때 말도 안 되게 실격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검 받고 직전에 아쉽게 3착인데 1200에서 물론 열심히 타가지고 이제 3착인데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전반에 좀 버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거리가 지금 1000m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망아진 머스탱선이라 마피라고 병합할 때 이번에 잘 만들었고, 문세현 기수가 아마도 초반부터 한번 강력하게 몰고 나온다면 뭐 이번 경주는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데뷔 후 3전 만에 첫 승권 진입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정원. 예. 보통 뭐 경마 하시면은 복식 위주의 뭐 쌍식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삼복식이나 복연식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경마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좀 우세합니다만 저는 나머지 승식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마필 한두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5번 희양산입니다. 1200을 뛰다가 지금 이제 1000m로 거리를 내려왔고요.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이제 출발과 동시에 약간 좀 진로가 막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편성이 계속해서 좀 강했던 그런 경주들을 만났었죠. 이번에 산토리니하고 병합도 잘했기 때문에 그냥 앞선에 묻어갖고 1000m라는 그 최단거리 나온 만큼 뭐 3착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산 육군에서는 3착 풍당이 아직도 눈에 보이게 많이 띈다. 네. 이게 3착 풍당을 보이는 거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첫 차를 탔는데 선플래시 너무 껍데기가 까져갖고 배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준대길인데도 불구하고 선임력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바로 안쪽에서 뚝심 있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나우나우의 뒤를 따라갔던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선플래시의 선임력 강공 6천만원짜리 말이에요. 시가 있으라 아까 6,500짜리고 네. 두 마리 마필이 비싼 말들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양산의 승식, 그 다음에 또 16주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말이 동방의 패자 아니겠습니까? 얘도 거리를 1000m 줄였기 때문에 선임력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공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말로는 아까 승식 활용도에서는 5나 11 정도를 승식 활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1200 국내선 6등급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자, 데뷔전 생각보다 빠른 적응력을 보인 마필이 외곽의 9번 캐세드입니다. 420km대의 그 이제 왜소한 마체를 가지고 있는데 조개 때 걸음 보면은 상당히 주폭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마체가 작다고 해가지고 걸음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능력 좋은 말들도 뭐 체구가 작아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목요일 날 마무리 때 서승훈 기수가 1000m 지점에서 발주를 한번 끊어보는데 총알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빠른 그런 게이트 이탈을 보여줬던 마필이 이제 캐세드인데 뭐 데뷔전 그 정도의 적응력을 보여줬고 1200이지만 일단 조교 잘해놓고 안장까지 바꿨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김병훈이요? 이번 경주 2번마 대항 대비가 일단은 좀 이번에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뭘 한번 놔주는데 휙 가더라고 말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한 1코너 중반 이후까지는 무난하게 가요. 말 자체가 상당히 스피드감이 좋은데 이게 보니까 데뷔전 때 이제 18조 뛴 말이죠. 물론 무너지긴 했지만 직전에는 초반에 박우림 기수가 선행을 안 뽑았어요. 그냥 외곽으로 곱게 타고 가다가 말이 또 가니까 그냥 밀어가지고 다시 선행을 빼앗고 막판에 무너지긴 했는데 이번엔 볼 때 본능적으로 댕이에요. 문정균 기수의 댕인데 거리가 지금 1200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선행 가버리면은 편하게 한번 선행 가준다면은 이번에는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경주 혼전입니다. 왜냐면은 전개상으로 볼 때도 이 앞에 가는 말들이 많아요. 앞쪽에서 진행하는 말들이 많은 가운데 뭐 이렇게 확실히 굳히기로 가겠다라고 믿음을 갈 수 있는 말들이 또 몇 두가 안 되기 때문에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말을 추천하면서 사실상 추천을 해놓고 포기를 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덜덜하게 팔렸던 그때 축제빛이 때려 먹으려고 이제 선입을 가는 바람에 나이스준하고 거의 걔들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또 윤영민 기수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화이팅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날라오면서 막권을 지켜줬어요. 그 당시에 16장 3배짜리 막권을 원틀로 지켜줬는데 그때 제가 맞춰서가 아니고 이 말을 딱 그때 보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데 날라온 걸 보니까 이 윤영민 기수가 승부를 한다기보다는 말을 믿고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임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고 타는 느낌이 완벽하게 들었어요. 추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네틱. 왜냐면 1월 10일 한번 간을 재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간다. 뭐 요즘 김석봉, 신대전, 뭐 김기배, 윤태영, 뭐 지금 못 들어오던 기수들 뭐 전부 다 세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들어왔던 기수인데 뭐 캐네틱은 자 3경주 갑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12대 접전 구도입니다. 김명훈. 편성이 약해서 또 이제 팔리겠습니다. 10번마 스페이스타. 야, 직전에는 어떻게 좀 잘 타서 올 줄 알았더니 물론 뭐 그 직전보다는 타임으로 따지면 잘 탄 건데 아마도 출주 주기 때문에 뭔가는 정상적인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나.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엔 일단은 출주 주기는 정상이고 기수까지 서승훈으로 교체를 해놨어요. 10번마 스페이스타. 전력상 이미 뭐 1300에 입상을 했던 그 발걸음이라면은 무조건 와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가 안 된다. 10번마 스페이스타. 예, 이정훈. 네. 자, 직전에 50배, 60배 때 노렸던 마필입니다. 예. 확실한 변화를 제가 읽어내고 첫 차를 탔던 마필이 이 8번 베스트 슈터인데 참 뭐 마지막까지 뭐 할 말이 없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줘 버렸고 뭐 편성까지도 지금 더 덜덜한 그런 편성을 만났는데 일단 뭐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연치 않게 흑기사랑 잠깐 붙였을 때도 근성 있게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전력 승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도 저희 부산 방송에서 제가 이제 프로 김명훈님이 네이비스타라는 말을 추천했죠. 금요일날. 일요일날인가요? 네, 네이비스타를 추천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4번을 추천하는 말을 갖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게 예, 방송에서 완투를 맞고 들어왔는데 어떤 방송을 제가 몇 개를 방송을 끝나고 봤는데 네이비스타에 대해서 얘기한 방송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치고 나오는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게시판에 글들을 봐더라도 네이비스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마치고 나온 애들은 많더라 이거죠.
이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베스트 슈터도 저는 이 데뷔 전부터 추천했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예. 근데 지난번 경주 때는 김기배 기수 채찍을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안 때린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아봤더니 경주 이후에 골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막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승부를 안 걸겠다라는 모습으로 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정도니 이번에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겠느냐. 네. 사실 바람 부는데 얼렁 쫓아갔다가 또 헤딩으로 맞고 그러니까요. 예. 다치기 싫은데 이건 뭐 방송이라고 아껴서 똥대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빼라게 해야 되겠네.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됩니까? 베스트 사인 줘. 알잖아 이 맛. 베스트 샤인 좋아. 네, 아주 유일하게 좀 아는 맛인데. 그래 전화 한 통화 해야 편성이 사실 편성이 허접해요. 편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허접해. 모두 뒤에란 말도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 편성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편성을 현우, 눈부신화를 제피로스 이 편성을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인기만으로 대두될 말 중에서 모두 뒤에는 말 그대로 모두 뒤에 있지 않겠느냐. 다른 말들 모두 뒤에. 모든 말 뒤에. 앞에 가는 거 아니야? 3월 14일 토요일 제주 중계 1경주입니다. 네, 1000m 제주마 13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3월 14일 화이트 데이네요. 2월 14일 이제 발렌타인데이로 이제 뭐 초콜릿을 주는 거고 이제 3월 14일 날은 사탕을 주는 뭐 날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날이죠. 저는 뭐 이게 언제 받아봤는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화이트데이. 아무튼 뭐 사탕과 연관이 된 날 아니겠습니까? 달콤한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마 경주를 또 한번 메인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UCC를 통해서 제주마 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갔을 때 퍼펙트 적중이에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게 한두 달이 아니고 제가 대충 봤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물론 뭐 제가 매주 제주마 경주를 승부하는 건 아니고요. 메인 승부하는 건 아니고 뭐 제주마 잘 맞는다고 해가지고 매주 제주마만 그냥 골라서 메인 승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노림수 마필 나오고 승부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걸렸을 때 하는 거지 뭐 그냥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난주는 뭐 아시겠지만 7번 철옹성 1.6배짜리를 제가 걷어냈습니다. 1.6배. 그 당시 이제 새벽 노을이었죠. 2번 10번. 2번 10번. 6.7배였어요. 복승식이. 6.7배짜리로 한 방을 아주 제대로 때렸습니다. 메인 승부에서. 네. 큰 배당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항고를 했어요. 왜냐? 제가 1.6배 점배당을 잘라드렸잖아요. 점배당 잘라드렸으면 6.7배에 갖다 때려 박아버려야죠. 예. 그러면 항고라 나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제주마 들어가는데 능력이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 황해신천, 2번 당대가문, 4번 천주, 5번 명가황제, 7번 해파랑, 10번 천하왕비까지 이거 뭐 복승률 100%에다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말들 뭐 전적들 보면은 이런 능력마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배당은 나와줄 겁니다. 지난주 그 정도의 배당은 최하 그 정도 배당은 나와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마필의 특성 전개 상황까지도 확실하게 아주 면도날같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붙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충분히 먹을 만한 배당, 승부할 만한 그런 배당이 나와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이마필이 배당판을 아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기마기 때문에 그 인기마를 놓고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인기마를 걷어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인기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 될 거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마 메인 승부에 그 완벽한 적중을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4경주 프로의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는 2광 사석을 놓고 전반부 메인을 때렸는데 당일날 배당이 좀 많이 불더군요. 그거 놓고 때렸는데 후차권이 여러 방이어서 압축하느라고 못 맞춰서 솔직히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번 경주 4경주는 우승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했던 말이 7번마 아트스포트하고 12번마 오네어 이 두 마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터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교빨이 먹힐 것 같은데 이 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편성에서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으로 딱 맞는 것 같고 이번에 아무튼 스포량을 좀 늘리면서 나아졌는데 탄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도 괜찮고 그래서 아마 혼전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강축은 없다고 봐요. 물론 어떤 말이 인기말을 팔릴지는 12번마 오네어가만 인기말을 팔릴 확률이 좀 높은데 아무튼 프로가 노리는 말이 인기말하고 저는 뭐 한 곳으로 주력을 않고 현장 봐서 한 두세 방까지는 비슷하게 때리고요. 요건 축을 놓고 3복을 뒤에 가도 무조건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복 3복을 같이 한번 활용을 하시라. 4경주 터지는 배당만 하나를 놓고 복 3복을 같이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제주 2경주입니다. 그리고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당근화찬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때 마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승부를 걸지 못했던 마필이 이번에는 강승부를 예고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노리고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걸음의 변화도 확실히 온 마필 한두가 이번에는 또 어영부영 안 팔려요. 그 조합입니다. 직전에 사연이 있는 마필, 이번에 상태가 더 호전된 마필 요 플러스 조합으로 제대로 한번 중배당 막권에 노림수를 갖고 한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노림수가 충분한 만큼 경마팬 여러분들께 승리도 충분히 돌아갈 것을 믿고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경주로 갑니다. 거리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정훈 형, 단말 얘기죠? 예. 6번 장상칼리가 이제 데뷔 3전째 최단거리 1000m로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1월 25일 날은 1200에 나와가지고 이제 외곽에서 미친 듯이 그냥 선행을 나갔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나갈 수 있는 대로 이제 퀸즈 챔피언 보내주고 이제 차분하게 붙들고 따라가면서 1100 이상까지는 그런 이제 끈기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000m죠. 저는 뭐 선행감은 확실하고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슈퍼가디언하고 병합조기까지 잘 해놨기 때문에 데뷔 3전 만에 첫 입상을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저는 데끼 팔렸어요. 배당판 데끼로 팔렸는데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타더라고 말이에요. 말이 뭐 지금 출전한 말 중에 가장 비싼 말 1억 2,900짜리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무슨 이 최용구 마방에서 뭐 슈퍼용구인가 무슨 매산마도 하나 슈퍼용구 있죠. 조교사 이름 따갖고 만들었는데 입상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명민. 자, 여기서는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3번만 절묘한 선택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직전에는 이걸 제가 자르고 명절 전인데 블랙라우를 일단 주력으로 때린 기억이 나는데 재수는 좋았죠. 머리 차이로 동철이가 잡았기 때문에 뭐 운은 좋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리핀이란 마필하고 병합도 잘했고 거리도 1000m를 남았고 여기에 문세영 기수 무조건 뭐 선두권에서 한번 최대한 버티기 한번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레이팅이 도입되면서 혼합 경주들 부산이든 서울이든 되는 국내산 마필들 조심해라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수성 BT가 이번 경주에 1000m입니다. 그간 뛴 거 보면은 56, 57 네, 다 과부중으로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다시 송재철 기수로 감량으로 왔고 얘는 흑청하고 뛸 때 1400까지도 한 바퀴 도는 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경주 면모를 보니까 아주 발 빠른 놈이 없어요. 장상칼리 한두가 다 발이 빠른데 1000m 감량으로 기습 감량을 한다면은 이거는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수성 BT는 전개상과 레이팅의 허점을 노리고 들어갈 국내산 마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 상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제가 여기는 권육기수가 면허 3개월 정지를 먹은 말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제주경마 때 데스밸리를 타고 2월 14일 날 아주 생쇼를 했기 때문에 그날 3개월 정지를 준 게 아니고 상시 재결로 들어가서 2월 28일 날 안독수가 이 말을 딱 타고 들어온과 동시에 3개월 면허 정지가 소급으로 돼서 소급으로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뿐만 아니고 데시벨리뿐만 아니고 지난주도 권유기가 탔던 말 4번 바닥 친 말이 들어왔죠. 그거를 진짜 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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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벨지수를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예. 네? 말씀 잘하셨네. 그런 짓거리를 다 하면서 제주경마장에 있는데 이 3개월 면허 중지를 주면서 그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그동안은 성실히 기승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면허 정지밖에 안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성실은커녕 엄청 많아요. 눌러놨던 게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수선화 지난번 댕가 가지고 그냥 꽂아보시고. 그러니까 참 아주 못됐어요 보니까. 이제 3개월 동안 쉬면서 진짜 정신무장을 하고 그동안 경마 팬들에게 이제 인기말을 갖고 열심히 안 탔던 모습들 반성하면서 3개월 뒤에 나올 때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데스밸리는 지난번처럼 안덕수가 잘 타야 돼요. 예, 이거는 좀 부담 중에 늘었습니다만 부드럽게 몰아줘야 됩니다. 말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안덕수에서 다시 타고 있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고, 편성도 사실 센 편성이 아닙니다. 자, 이정훈요. 자, 정상 주기의 정상 컨디션으로 또 돌아온 마필이 이 4번 신천 돌체입니다. 지금 좀 조교 패턴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강도를 지금 올려놨고요. 2월 7일 경주 때는 이제 공백도 있었지만 유랑극단의 페이스를 뭐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완전히 뭐 앞장 뻑이 돼버렸고, 직전 경주는 중위권에서 조금 느슨하게 타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걸음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충분히 실전에 대한 그런 적응력을 키워놓고 이번에 조교 잘해놓고 김원건이랑 안장을 교체해놨기 때문에 승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훈. 자, 8번마 말량은 제가 항상 중국집 이름 같다고 말을 하는데 직전에 보면 편성이 장난이 아니죠. 뭐 명마탄생, 추종보러, 유랑극단 이런 말들. 진치가 뛰는 게임에서 진치를 3마신 이긴 말이에요. 올라오는 과정이 그동안 한 5번 정도 들어온 말인데 정반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탄력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 이제 데스밸리하고도 들어왔던 말이고 해서 그 막판 한 발을 기대한다면은 1610m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리양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 입소문, 제가 이제 입소문 내지 마라 막 이러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꼭 그와 흡사한 꼴로 커가고 있는 말이 말리양입니다. 분명히 이제 대성할 자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아꼈다 뿜어 나오는 그 탄력은 일품이기 때문에 역시 일본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13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서울 메인 승부입니다. 휴장 전주 뭐 2월달 내내 또 휴장 끝나고 지난주 토요일까지 정말 좋았어요. 승부처에서 적중이 진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메인 승부나 일반 승부 뭐 할 거 없이 상당히 진짜 좋은 적중들과 배당들을 안겨드렸는데 참 지난주는 뭐 이렇게 꼬이는 경주가 좀 많았어요. 특히 1, 3착, 2, 3착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조금 이 안 좋을 때 이 촉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막권 조합이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1, 3착, 2, 3착 이 착순권에서 끝나는 경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주가 좀 그런 경주들이 많이 남았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메인 승부도 제가
인기마들 서창비호 내사랑 담양 이런 말들 싹 다 걷어냈는데 이 스마트조까지 좀 무시를 했죠. 선크레스트를 제가 인정하고 이제 들어갔던 메인 승부 한 번도 제가 쳐다보지 않았던 49조 렛츠고런으로 한 방을 때렸는데 이게 25점 몇 배였죠. 그냥 2, 3착 의미 없는 2, 3착 스마트조가 대가리 왔으니까 선행 가서 그냥 돌았잖아요. 예. 스마트조가 선행을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게 그냥 돌아버려갖고 배당도 좋았는데 예, 참 제가 고집이 참 저도 있어요. 예. 싹 다 빼버리는 바람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 마필들 안에서는 결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오늘 6경주가 제 이제 메인 승부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인기마 2마리가 압도적으로 배당판을 주도할 겁니다. 직전에 제가 메인 승부 쌍대가리 놓고 때렸던 슈퍼가디언 그렇고 7번 승리여제가 이제 이 걸음발이 조교 때 걸음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2마리가 아무래도 좀 강력한 인기 2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여기 실속 차릴 마필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대끼리도 한 4-5배 되면은 메인 승부 할만해요. 근데 2배, 3배짜리는 사실 승부의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뭐 받치는 막건 없으면 또 그것도 괜찮지만요. 근데 어찌됐건 이번 경주는 제가 강력하게 노리는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어요. 직전에 운도 좋았고 철저하게 또 이제 아낀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좋아진 그런 마필도 있습니다. 대충 성의 없이 저번에 탔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다음번을 기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려야 될 말이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씩이나 여기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이걸 뭐 인기 2강으로 우리가 메인 승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온다고 해도 못 가죠. 깜빡이 못 가죠. 자, 노리는 말 2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기마와 엮여서 들어와도 한구라는 충분합니다. 자, 6경주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300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은 제주 부산 메인 승부 경주를 다 적중을 만들었고 일요일 날 메인 승부 경주에서 이제 경마팬 여러분들이 접속을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회선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서 녹음이 다른 코너에 돼버렸어요. 현장 속보 코너가 아닌. 그래서 그게 이동을 한 1분 전에 이동이 되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의 경마팬 여러분들이 메인 승부를 듣지 못하셨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차라리 틀렸으면은 속이나 좀 덜 아플 텐데 또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고 또 그런 서버 문제들이 없는데 문자를 받으신 분들만 이제 적중이 됐고 뒤늦게 들어도 이제 배팅을 얼마 하지도 못하신 분들이 이제 한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역시 적중하는 길밖에 없죠. 무조건 적중을 만들어서 적중을 만들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보상을 좀 해야 돼요. 녹음이 안 돼 있을 때는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1분이 경과가 안 되면은 요금이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분을 넘기지 않고 현장 속보가 녹음이 안 됐으면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도 한 10분 전에서 11분 전에 현장 속보를 녹음을 하니까 그때 청취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서울 7경주 지난주에 좀 아픔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기마 팔리는 인기 1, 2권을 팔리는 한두의 마피를 정확히 꺾고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7경주에 지난주 아픔을 겪었던 분들까지 한구라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운만 좀 더 따라줘서 좋은 적중 경마팬 여러분들께 가져가길 기원하겠고요. 인기 1, 2권의 마필이 한두가 잘나십니다. 노릴 수 있는 마필 배팅으로 승리하는 경주 7경주를 만들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8경주인가요? 네. 거리 1200이고요. 국 4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흰명만. 자, 7번의 더블럭키는 제가 1200까지만 되고 1300은 조금 불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전에 코차이로
운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준철의 선봉이 아주 상당히 잘 타줬다고 본 그런 레이스입니다. 더블럭키가 거의 굳는 줄 알았는데 선봉이 잘 따져가지고 3착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승환이가 조교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고 일단 거리가 1200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 선영을 뺏겨도 선입권에서도 직전에 뭐 보여준 근성이 대단해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일단은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환. 네. 자, 이 9번 최고 사랑이 승군 이후에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편성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마필이죠. 이제 허찬진 위원께서 이제 기다리면은 편성이 찾아온다 뭐 이런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해주셨는데 최고 사랑이 지금 그 편성에 한번 걸린 것 같습니다. 뭐 더블럭키하고 이제 팍스라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해볼 만한 그런 상대들이라고 보여주고요. 특히나 직전 경주의 그 끝걸음 여러 가지 감안을 한다면 또 조교시 탄력도 좋아졌고 9번 최고 사랑이 승군 이후에 한번 시동을 걸어줄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박스라이는 사실상 좀 너무 서둘러 탔어요. 그렇게 타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좀 참고 오면서 중반부에서 있다가 직선에서 팍 발을 한번 써줘야 되는 그런 말인데 사이렌스톰이 이끌고 가니까 거기에 그냥 앞에 말려버렸습니다. 선입에.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서버린 듯한 거림을 그렸는데 문세영 기수가 좀 잘 터줄 거예요. 더 잘 터줄 겁니다. 박스라이는. 그리고 배당마 한두는 요게 이번에 나오지 말고 다음 주에 나오든가 좀 다른 애를 태워야 되는데 이 택티컬 레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김석봉을 태웠어요. 레이 템포 보셨죠? 근데 김석봉을 태웠는데 문제는 굉장히 주기가 빨리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나와서 김석봉을 태워서 한 번 더 바닥으로 가고 다음을 노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 무담 중량에 그냥 때릴 거냐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승자완이 캡틴 노드가 여기서 나오면 아무나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데 직전에는 이상하게 타더라고요, 말을. 그래놓고 추추주기를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한 잠수를 타고 다음을 때릴 것이냐, 이번에 때릴 것이냐, 요것이 문제로다. 김석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 같은? 배당을 봐야지. 일단 추천하고 잠수 타면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아니, 배당을 보고 배당이 높으면은 배당이 먹을 게 있으면 살짝 건드려 보고 먹을 배당이 없으면 그냥 한번 지켜보고 그러시는 얘기죠. 자, 구경주 1300 국 4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자, 이 말은 놔줄 때 저격발은 항상 좋아요. 4번마 제리얼 준이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말이 12월 달에 원래 이제 그때 제가 저격 때 보고 와 이거 그냥 오지 않겠는가 직전 정도만 띄워줘도 근데 직선 돌고 오면서 진로가 상당히 막혀버립니다. 그때 제가 좀 화가 나던데 그 탄력이면은 그러니까 거의 승부가 되던 탄력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로가 많이 막혀서 쭉 보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편성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센 말도 없고 레이스도 빠르지도 않고 뭐 정반에 박태중 선수가 한번 제대로 몰고 나와준다면 충분히 결승선상에서 한번 승부가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태준 기수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기수예요. 사실 지난주에 전도경 기수가 기승하고 들어온 38.8 럭키 스위트인가요? 그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전정 경주에 강편성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강편성에서. 왜냐면은 그때 1번 달고 나왔었잖아요. 스포가 그때 엄청나게 걸려놨어요. 그래갖고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근데 또 벌컨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때 또. 다음 경주에 완전히 생 개바닥을 때려놓고 이번에 그거를 전덕자를 딱 태워놓고 지는 이제 플라이 드림으로 가서 바람을 싹 잡아놓고 플라이 레전드로 가서 바람 잡아놓고 그걸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제로열준도 사실 조금만 빨리 발동 걸면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그걸 안 걸어놓고 있는 거지. 이 소로롬 경주가 페이스가 얼마나 빨랐던 겁니까? 이 경주가. 그렇죠. 그 당시에 2차권 말이 누구예요? 퍼펙트 메이커죠. 정균이 아니에요. 예. 그게 가는 줄 알았나 보지 뭐. 하여튼 그것도 있어요. 뭐 승수를 따지면 대한민국 1등 승수를 갖고 있는 박태종 엉아인데 희한하게 강대가리 팔리면 2차 고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희한하게. 그래도 올해 2천승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올해 2천승. 그래도 뭐라고 못 그러는 게 제일 열심히 타기 제일 승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요. 뭐라고 못 그러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도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은
욕 먹지만은 그래도 바로 툴툴 털고 또 열심히 타지 않습니까? 그런 기수들이 멋진 기수들인 거예요. 그래도 죄를 열진 얘기했죠. 이정훈요. 자, 이 9번 마리아고는 1월 11일 날 떡봉산한테 떡대고서 3착 승군을 했는데 승군 전에 팍스라이를 3마신이나 아주 여유있게 그것도 외곽을 뺑뺑 돌면서 대가리로도 들어왔습니다. 기록도 뭐 2초 가까이를 또 줄였고요. 이런 경우를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뭐 말이 이렇게 특별히 더 좋아진 것도 없었고 하여튼 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뭐 극과 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조교 때는 제가 이제 구보 위주로만 항상 조교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봤는데 말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마무리 때 뭐 46조에 터프러너랑 병합도 했고 발주 연습할 때도 발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말이 알아서 튀어나오는 그런 이탈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57인데 워낙 뭐 지금 컨디션이 좋고 힘이 차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저는 극복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추천하지 그랬어요. 지난번에 좋아하는데 이제 긴가민가 했죠. 지난번에 그냥 부르면은 그냥 팍스라이 사진 찍는데 뒷박 맞는 것 같은데 떡봉산 때문에 그냥 또 이게 뒷박 맞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편성이 참 난해해요. 사실 이거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기본적인 정상적인 초추주기로 나가면 오선드래곤을 봐야 되는데 초추주기가 너무 깨져서 13주 깨져갖고 이거는 당일날 체중 좀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중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거리가 줄어서 앞에 갈 수 있는 놈이 보니까 이 로이카. 로이카가 드디어 제 거리에 오면서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신규 강자하고 맞다이를 붙어서 이기다가도 진 놈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센 놈인데 지금 말을 못 뛰고 있단 말이에요. 20조는 이러다가도 말을 살립니다. 그래서 로이카 쪽이 빵수가 조금 빵쳐내요. 로이카 넣고 막건 사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빠바바바 그래? 어마어마해가지고. 자, 쉽게 운영합니다. 1700이고요. 꼭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입니다. 김명훈.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지금 뭐 뻔히 제가 볼 때는 뭐 팔릴 것 같은데 대끼를 어떤 말들이 그거 말하기는 싫고 그리고 사기도 싫고 5번 대구랑하고 2번 유지경성 말하는 겁니다. 사기는 싫어 이 막고는 희한하게. 문정균의 11번마 원더드라마가 제가 데뷔 초부터 쭉 봐오면 분명히 조교발은 한 발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정규주가 놔주는데 그 스포츠의 탄력이 보여주는 건 확실히 좋습니다. 거리가 늘어난 1700인데 과연 한 발을 써서 올 수 있을지 조교발은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뭐 복삼복 정도 아무튼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더드리버가 그림을 보면은 많이 이게 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착차가 없어요 다. 1월 25일도 다 몰려서 들어온 거고 지난 2월 15일도 거의 몰려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덜 평가했던 로얄 스텝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정원이요. 일단 뭐 대구랑 뭐 센 말인 것 같은데 어차피 꼬리 찾아서 먹는 그런 경주로 이제 보여지는데 자, 이 8번 한누리가 7주간의 공백은 있지만 목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말 자체가 차분해진 그런 모습을 이제 조교 때 볼 수 있었고 모처럼 좀 조교 강도도 좀 올린 것 같고요. 직전 경주 완전 깡바닥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 탄력이 살아 있었는데 물론 뭐 뒤에서 참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전 경주들과의 그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는 걸음에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좀 기승기술도 좀 그렇고 조교한 내용도 그렇고 뭐 대구낭은 일단 뭐 인정하는 일강이라고 보여지면은 여기 뭐 붙일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컨디션이 회복한 한누리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대구낭의 유지공 형성이 대장판 열리면서 땡땡하게 팔릴 건데 그렇죠. 저는 대구낭을 의심 안 합니다. 왜냐면 꺾어질 때까지 의심을 안 한다고 써놨어요 제가. 유지공성을 의심해야죠 그러면. 경마가 뭐 대끼리에 뭐 이렇게 쉽냐고 뭘 이렇게 올인을 들어가요. 예. 지난번 헤이킨 후즈 퍼펙트에서 물론 외산마 경주에서 3착을 오면서 잘 뛰었습니다만 정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담 중량 53.5로 열심히 탄 거예요 최선을.
아낀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다음에 그 전 경주에 가이스타트 57을 달았을 때도 역시 열심히 탔어요. 물론 대군항을 빼놓고 편성으로 볼 때는 당연히 유지 경성이 위고 안장도 위기 때문에 저배당 막건으로 팔리겠죠. 근데 그렇게 경마가 호락호락합니까? 대군항은 믿습니다. 저도 배당만 한대로 얘기하죠. 3등급에서 이 3차 퐁당 거의 없는데 이 로켓삭스가 또 3차 퐁당이에요. 제가 진짜 참 나쁜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싹 까먹고 있으면 그냥 언제 불현듯이 와서 3, 4착을 갖다 대버립니다. 때려 먹으려고. 이게 1월 18일 날 경기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아나 타고 오는데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예? 위키드 메신저랑 뛰는데 혼합 경주에서 피니시블로 이런 말들하고 뛰는데. 예, 뛰는데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로켓사스가 제 관리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배당 아니야. 전형적으로 때려 먹으려고 그런 건데 지난번에 누가 탔나 보세요. 이 기수가 타면은 뭐 올 수가 있나요? 이게 제가 볼 때 다시 아나로 왔으니까 아나가 아나만을 몰고 1800이면 좀 빡빡합니다 사실. 근데 1700이기 때문에 1700 예전에 그 대선 가도 스페이스들 뛸 때 3차 맞죠? 김옥성 기수 3차 맞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띄워주면 돼요. 더 눌러놓을지도 몰라요. 눌러놓으면 자, 3월 14일 11경주 후반부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 제대로 한 건은 했는데 뭐 쌍식도 활용하신 분들은 뭐 짭짤했죠. 근데 이번 경주도 정말 풀레이스인데 제가 볼 때는 문세영이 2번마 당산대협이 인기말에 팔릴 확률이 높죠. 여기에 좀 높고 1800 동일거리 뛰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말들은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마필은 제가 사인도 좀 있고요. 아무튼 제가 좋게 본 말인데 너무 못 뛰어서 봤더니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분명히 되는 말인데 직전에 좀 아쉬움도 남는데 아무튼 그 말하고 혹시 뭐 당산대협이 이번에 좀 말을 보니까 직전에는 막 팡팡 나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태는 나쁘진 않는데 강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그걸 대비해서 이게 빠지면 또 완전 배당이죠. 프로가 노리는 말이 중배당 막군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엮어도 요건 후공을 가도 상당하게 배당이 나온다. 장산대협하고 엮어도 제가 볼 때는 중배당이 가능하고 여기 빠지면 상당히 배당이 나오는 그런 레이스로 보기 때문에 11경주 프로가 거의 한 3세판 데려가는 건데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2경주인가요? 네. 거리 2000m 1등급 핸디캡 7대 접전 구도가 됐습니다. 너무 편성이 허접하네요 정말. 예? 이런 편성은 그냥 경주를 깨버리는 게 나은데. 아니 근데 그거 알아 어떻게 클린업 조이하고 왜 안 나온 거예요? 두 마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죠. 클린업 조이는 이제 발주 제거음을 통과를 못해서 출전을 그래서 빠진 못하고, 거 적용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과천대감은 발통이 깨지는 부상이 있어갖고 또 이제 출전을 못하고. 과천대감이 진짜 출전 등록인데 걔는 진짜 마생이 슬프네 마생이. 대끼리가 그냥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끼리 두 마리가 빠진 대끼리가 거야. 두 마리가 빠져갖고 마생이 슬프네. 지금 뭐 무학도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지금 개파이 되는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아주. 자 일단 풀어보죠 뭐 7마리라도. 이정훈이 형 세개 보는. 이벤트 키는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지금 두 마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발주 제거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조교만 하다가 결국 못 받았나 봐요 클린업 조이가. 자 그래서 지금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번에 노려야 될 말 한두가 딱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를 좀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1번 서피션트 에비던스인데 요거는 제가 직전에도 좀 살짝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공백 이후에 좀 적응이 좀 덜 됐었는지 막판에 좀 늦게 탄력이 붙더라고요. 예,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고 또 이번 조교 때도 더 힘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목요일 날도 이제 마무리 때 상당히 길게 가주면서 걸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편성이 잘 걸린 만큼 강공 필연이라고 보여줍니다. 네, 김명훈. 그러니까 이거 뭐 클린업 조이가 나왔으면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서피션트 에비던스가 좀 점핑한 거잖아 이게. 점핑을 했는데. 그린 엠파이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린 엠파이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정훈이 말해서 저도 뭐 다른 말 하나 해야죠.
서승훈이의 7번마 운검이 그래도 만상태는 하자가 없습니다. 1900까지 뭐 그래도 입상을 했단 말이고 의외로 팔리는 말의 상태가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7번마 운검이 일단은 한번 재미가 있다. 이편성에서는 일단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말 수 없는 경주에 56의 부담 중량. 지난번에 4kg 들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남들하고 좀 틀려요. 500kg 넘는 말들은 부담 중량을 민감하게 저는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들이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500kg 넘는 말들은. 그래서 담양축제의 강공도 말일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이 담양축제 같은 경우는 뒤에서 경주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죠. 거리 1300 2등급 핸디캡 14개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뭐 마지막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번 남산 축제가 10주간의 이제 공백은 있는데 조교는 뭐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계속했어요. 휴치장 전부터 상금 부족으로 이제 못 나와서 그렇지 계속 주로 조교를 시행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매번 빵빵 놔주진 않았죠. 조교를 오래 하니까요. 거기다 또 410kg, 20kg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도를 맞춰가면서 이제 조교를 시켰는데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재검받고 1800을 뛰었는데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 당시 뭐 포에버 대물이 이제 의회에 좀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나와서 1800을 이 장거리 특히 약한 마필인데 상당히 잘 뛰었어요. 자, 이번에 51kg 부중도 지금 뭐 다른 말들에 비해서 가볍고 1300 적정거리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저 전개 상황으로도 뭐 불리할 게 없고요. 3번 남산 축제를 마지막 경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자, 직전 6번마 이제 썬더캣이 다소 인기가 좀 없는 가운데 변화가 왔죠. 그동안 바닥 하다가 변화가 왔어요. 거세하고 나서 어느 정도 뛰나 봤더니 상태는 좋았습니다. 근데 곧바로 들이댔는데 마하나임하고 3분의 3마신 차예요. 근데 아무튼 이 말은 12월 11일 날 거세하고 곧바로 변화가 오면서 입상에 성공한 말이기 때문에 거리도 지금 1300으로 내려왔고 뭐 직전 이상의 상태는 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혜선이가 한번 잘만 타준다면 또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더킷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하남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마실 차가 없었으니까. 자, 파워 챔피언 직전에 소통시대한테 졌는데 지난주 소통시대 뛰는 거 보셨을 거예요. 파워 챔피언의 걸음도 12월 20일 경주 이후에 급조시로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발빠른 말들이 지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안쪽에 좀 발빠른 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압박되는 구도 속에서 흘러갈 거예요. 경주는 파워 챔피언이 문세영 기수의 카드라면은 거리까지 1300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은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해드리고요. 토요일 경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풀어볼 만한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몇몇 경주를 제외하면은 역시 배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니까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인기마들 도려내고 배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1호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